지금 하고 계신 그 운동, 당신의 협착증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맥킨지 신전운동, 슈퍼맨 자세 등 유튜브에서 허리에 좋은 운동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운동들 어떤 협착증 환자한테는 신경을 더 누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운동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치료하는데 안 낫는 분들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짚어드릴 건데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정형외과 박용택 원장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세 가지는 이분의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한 8년을 버티신 분이 있었어요. 꽤 긴 시간이죠. 추간고원 협착증이 있으셨던 분인데 이미 한 차례 수술까지 받으셨던 분이에요. 다른 병원에서는 재수술이 필요하다, 전신마취로 나사못까지 박아야 된다 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에 심장 스텐트까지 있으셔서 전신마취가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으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냥 버티셨어요. 운동하고 병원 돌아다니시고 약 먹고 그러면서 참고 버티신 거예요. 그런데 참는 그 시간 동안 몸 안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협착증이 회복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협착증 환자의 80~90%는 수술 없이도 관리가 잘 돼요.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운동하시고 약 잘 드시고 생활습관을 관리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 보존적 치료를 잘 받는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10~13%는 오히려 더 악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분들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낫는 건 딱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 내용은 다른 유튜브나 병원에서 잘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이니까 내가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처음부터 엉뚱한 곳을 치료하고 있는 경우예요.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진다.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죠. 그런데 협착증이랑 증상이 똑같은 병이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리에 혈관이 막히는 병이에요.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쉬면 좋아져요. 원인을 잘못 짚고 혈관의 병인데 신경만 치료하고 있다면 좋아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협착증인지 혈관의 문제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 있는 자세 하나로 구별이 가능해요. 걷다가 다리가 쪼이거나 당기는 느낌이 난다면 똑바로 꼿꼿이 서서 쉬어보세요. 평소처럼 앉거나 쪼그리지 마시고요. 혈관의 문제라면 서 있기만 해도 1분 안에 편해져요. 반대로 협착증이라면 서 있을 땐 그대로인데 이후에 앉거나 허리를 숙였을 때 확 편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고관절 병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사타구니나 골반 옆쪽이 아프고 다리를 안쪽으로 돌릴 때 뻣뻣하다면 허리가 아니라 고관절의 병을 놓치는 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신경을 더 누르고 있는 경우예요. 유튜브에서 협착증 운동이라고 검색하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 많이 나오죠? 하면 할수록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운동들이 나쁜 운동이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다른 영상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가벼운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 운동으로 좋아지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맥킨지 신전 운동, 플랭크, 브릿지 이런 운동을 할 때 허리가 꺾이는 자세가 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요, 협착증이라는 건 신경관이 좁아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좁아져요. 가벼운 협착증의 경우에는 좁아지는 신경관 자체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옆에 있는 탈출된 디스크라도 조금만 자연 흡수시키면 증상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전 운동이 딱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모든 협착증이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협착증 자체가 심한 경우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허리를 뒤로 젖히면 척추관이 더 많이 좁아져요. 가벼운 협착증의 경우 디스크 성분이 나아지는 이득이 더 크지만 심한 협착증은 신경관이 좁아지는 그 손해가 더 커요. 운동이 오히려 신경을 더 누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특히 심한 전방전이증, 분리증, 추간공 협착증 이런 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고 유튜브에서 신전 운동이 좋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따라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치료해보겠다고 애쓰는 그 운동이 오히려 그분의 병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협착증에 맞는 운동, 안전한 운동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젖히는 게 아니라 허리를 고정한 채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를 간접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운동하다가 다리 저림이 심해진다면 그 운동은 즉시 멈춰주세요. 그게 오히려 그 운동이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로 참아보자는 그 결정이 신경을 망가뜨리는 경우예요. 이 세 번째 내용이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인데요.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단도 맞고 운동도 맞게 하고 있는데
3개월 지나도 차도가 없다면 지금 당장 판단을 바꿔야 될 때예요. 영상 초반에 8년이나 참으신 분 말씀드렸죠. 그분이 오랜 시간 참는 동안 몸 안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몸 안에서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 신경이 눌리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수준이에요. 이때는 압박만 풀어주면 바로 돌아와요. 전선이 눌렸다가 풀리면 다시 전기가 쉽게 통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3개월이 지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신경 안에 흉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살에 흉터가 났던 분들은 알겠지만 흉터가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신경을 살리려던 세포들이 지쳐서 사라지고 신경을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점점 막혀버려요. 전선으로 비유하면 전선이 단순히 눌린 게 아니라 피복이 벗겨지고 심하면 전선 자체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통증이 3개월이 넘으면 뇌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통증은 원래 경보예요. 여기가 다쳤다라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죠. 피하라고요. 그런데 이 경보가 3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울려버리면 뇌의 신경은 회로 그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국제통증학회에서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만성통증으로 따로 분류할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술로 원인을 나중에 완전히 없애준다 치더라도 통증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요. 불이 꺼졌는데 경보가 계속 울리는 것처럼 뇌가 이미 통증을 기억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증상 기간이 길었던 분일수록 수술 후에 통증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몸 안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신경은 상해져 가고 뇌는 그 통증을 기억해가고, 그래서 참자라는 거는 중립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천천히 나빠지는 쪽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타이밍에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나이도 있는데 조금 더 참아보자고요. 잠깐 제가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때는 절개를 크게 하고 나사못을 박는 과거의 수술을 주로 하곤 했었는데요. 그때 계속 보게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수술이 분명 필요한 타이밍인데 환자분은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수술이 무서워서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우리 뇌는 선택할 게 많아지면 결정을 포기해버리거든요.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전신마취도 하고 등 쪽을 크게 절개하고 나사못을 넣을 수도 있고 입원은 1, 2주, 재활은 몇 달, 그리고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신마취? 목개 안 하면 어떡하지? 절개? 얼마나 아프지? 흉터도 크게 남을 것 같은데? 나사못 안 좋다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입원? 일은 어떻게 하지? 재활? 또 몇 달 고생해야 한다고? 재발? 이 고생을 하고 또 재발을 하면 이 6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쏟아져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뇌는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선택할 게 너무 많으면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게 되잖아요.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장 쉬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좀 더 그냥 참아보자 라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결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협착증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안에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3개월이 넘으면 신경 안에 흉터가 생기고 뇌는 통증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참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신경은 계속 상해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결국 수술해야 된다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6가지가 한 번에 머릿속에서 떠오르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답은 간단해요.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A 아니면 B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6가지를 PSLD 단일공 척추 내시경 술에 하나씩 대응해 볼게요. 전신마취, 부분마취로 허리만 마취하고 수면을 좀 도와드려요. 출산할 때 쓰는 정도의 마취이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도 충분하게 가능해요. 절개 8mm 구멍 하나로 1cm도 안 돼요.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 하나가 들어가서 모니터를 보면서 막힌 부분만을 정밀하게 제거해요. 나사못 존재하지 않아요. 위아래 마디에 부담이 없어요. 기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긴 입원, 당일 보행이 가능하고 대부분 수술 당일 걸어서 나가세요. 수술도 3-40분이면 충분해요. 긴 재활, 일상으로 복귀가 빨라요.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대부분 수술 다음 날로부터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해요. 재발 가능성 2022년 연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수술은 14.6%의 재발을 보고하는 반면 척추 내시경술은 그 비율이 4.3%에 불과해요. 어떤 수술이든 100% 완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재발이 무서워서 계속 참고 계신다면 그 참는 시간 동안에 신경은 점점 상해가고 있어요. 불확실한 재발 가능성과 지금 이 순간 비교적 확실하게 진행 중인 신경손상, 이 둘을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보면서 결정을 가로막던 이유들이 사라지면 내 몸에 꼭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타이밍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 몸에 딱 맞는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증상 있으시면 당장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꼭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대소변 조절 안 될 땐 이건 응급이에요. 무조건 빨리 가서 MRI 찍고 바로 치료를 결정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발목이나 발가락 힘이 갑자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도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 어떤 치료를 해도 큰 반응이 없고 극심한 통증으로 걷기 운동도 못하고 잠도 못 잘 정도일 때, 그때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시고 그에 딱 맞는 치료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6개월 전보다 걷는 거리가 줄었다거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상담을 진지하게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수술이 꼭 필요해서 수술을 권하시는 분들은 10명이 오신다라고 하면 한두 분 정도예요.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먼저 치료하고 이것만으로 좋아지세요. 예외적으로 열에 한둘 난치성 협착증이신 분들은 척추 내시경술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2,000건이 넘게 해드렸어요. 척추 내시경술은 손상이 적은 시술의 장점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과거 수술의 장점이 동시에 있는 최신 척추 치료법이에요. 대신 0.5mm 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경험과 실력이 매우 중요하죠. 척추 내시경술이 정확히 어떤 치료 방법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확인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8년 동안 버티셨던 분, 그에 앞서 먼저 한 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2년을 참다가 오신 분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눌린 신경도 풀었고 구조적으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발바닥 감각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눌려 있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해 있었던 거예요. 진작 올 걸 그랬다 하면서 후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8년 버틴 분은 괜찮았을까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여러 병원에서 나사못까지 박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었어요. 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실망하셨던 분인데요. 정말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이분을 힘들게 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더 꼼꼼하게 검사를 했어요.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추간국만 막혀있는 상태였어요. 뼈를 드러낼 필요도 없이 막힌 부분만 정확하게 넓혀주면 해결이 되는 상태였죠. 허리만 마취하고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걸어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경우에 10일 만에 대부분의 통증은 사라지셨고요. 한 달째엔 걸음걸이가 느려서 폐 끼칠까봐 함께 못했던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했어요. 3달째엔 통증으로 중단했던 골프도 천천히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협착증, 같은 통증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2년을 참으셨는데 결국 감각이 일부 안 들어왔고 한 분은 8년이나 버티셨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왜냐면 추간공이 막힌 구조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구조만 풀어주면 돼요. 하지만 신경 자체가 이미 상한 경우는 구조를 풀어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증상 기억하시죠? 대소변 조절 안 될 때, 발목이나 발가락 힘이 갑자기 빠질 때,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6개월 전보다 걷는 거리가 줄었거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무작정 버티고 참고 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치료를 가장 앞당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미 통증이 3개월, 아니 오랜 시간 지나셨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신경이 더 상하는 걸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구조적인 문제라면 의외로 쉽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 현재 적극적인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병원을 고를 때 꼭 확인해야 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술과 비수술을 둘 다 하는 병원인지, 두 번째로 최소 침습, 내시경 옵션이 있는지, 세 번째로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특히나 전신마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술을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의사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단이 맞는지, 운동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게 맞는 선택인지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협착증에서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니에요. 지금도 신경이 계속 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셔도 속 시원 답을 못 드셨던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최근 척추치료법이 정말 많이 달라져서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 하나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겁먹고 미뤄온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요. 협착증 최신 치료법은 어떻게 다른지, 내 상황에 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의라차차 정형외과 박용태 원장이었습니다.